네, 1월 26일이고요. 리액트로는 2일차입니다. 어제 이제 두 번째 프로젝트를 시작을 해서 리액트에서 페이지를 분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고요.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는 기법과 서브 라우팅이라는 기법을 살펴봤었어요. 서브 라우팅 같은 경우는 조금 헷갈릴 여지가 좀 있긴 한데, 실제로 페이지 작업해보면은 서브 라우팅은 제 경우에는 전혀 안 쓰더라고요. 있는 기법이라서 그냥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대신에 이제 오늘 소개해드릴 그 페이지를 넘나들면서 이제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은 꽤 많이 사용이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1교시 때 진행할 내용이 중요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입니다. 자, 어제 이제 종료할 때쯤에 이제 리액트 프로젝트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가져갈 때, 어디엔가 이제 백업을 하거나 뭐 그럴 용도로 가져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일차 교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네, .yan이라는 폴더 안에 unplugged라는 폴더, .yan이라는 폴더 안에 install state.gz라는 파일, 마지막으로 노드 모듈스 폴더. 이 폴더는 굳이 보관을 할 필요가 없는 폴더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이 항목들을 지웠어요. 얀 폴더 안에는 릴리즈만 남아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노드 모듈스란 폴더가 지금 없는 상태예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압축을 하건 뭐 해서 다른 방법을 해서 외장하드에 옮기건 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제 파일을 옮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작업을 재개하고자 할 때는 이 위치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열고요. 명령 프롬프트 열고 명령어로 yan install 이라고만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삭제됐던 파일들을 전부 다시 복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yan start 명령을 내려서 다시 재가동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매번 프로젝트 폴더에서 이렇게 명령 프롬프트 여는 게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그 프로젝트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열어 놓으시고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여기가 그 리액트를 진행하는 작업 폴더인데, 여태까지는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이 폴더를 통째로 열었단 말이에요. 근데 리액트부터는 생성된 프로젝트 각 단원별 폴더를 각각 열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를 여시는 게 아니라 요 2단원 폴더를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직접 여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물결표, 근데 키보드가 영문 상태일 때만 먹는 단축키예요. 컨트롤 물결표를 누르면은 여기 터미널이라고 불리우는 곳이 열리는데요. 이게 명령 프롬프트 영어랑 똑같습니다. 여기서 직접 명령어를 기입하셔도 돼요. 여기서 yan start라고 입력하면은 웹브라우저로 이렇게 가동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그 휴지통을 누르면 아예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건데, X표 같은 경우는 잠깐 숨기는 거니까 이렇게 열어놓고 X표 누르셔서 숨기셔도 돼요. 다시 열면 그대로 뜹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저께 홈 첫 페이지, about, 메인 안에서 서브 라우팅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자, 오늘은 페이지에 변수를 넘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에이직스에서도 봤었던 건데요. 페이지 주소가 있어요. http로 시작하는 주소가 있는데 이 주소 뒤에 물음표가 있고 변수 이퀄 값 and 변수 이퀄 값 이런 식으로 페이지를 넘어가면서 변수를 넘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변수들은 일반 링크를 적용할 때 만들어 두시면 돼요. 그럼 링크를 클릭할 때 변수가 같이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걸 이제 쿼리 스트링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쿼리 스트링 변수를 넘기는 방법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페이지스 폴더 안에요. 디파트먼트 get이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index.js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는 이제 http get 파라미터를 전달받는 페이지예요. 쿼리 스트링 방식으로 전달되는 변수를 get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자, 기본적인 페이지 구성을 위해서 필요한 함수들 또 이렇게 준비를 하고요. return 한 다음에 div 태그 하나 넣고 h1 태그로 페이지 제목만 적을게요. 자, 이게 리액트를 구성할 때 이제 가장 기본적인 페이지 구조예요. 함수 이름은 뭐 편하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페이지를 만든 다음에 얘를 라우팅을 해볼게요. app.js로 다시 가서요. 일단 조금 전에 만든 파일을 임포트를 합니다. 페이지스 폴더 안에 디파트먼트 get이라는 폴더 안에서 index.js를 참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1번으로 get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링크를 준비했어요. id라고 하는 변수랑 msg라는 변수 두 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get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얘가 7번으로 들어가야 되네요. 6번은 어제 했고요. 자, get 파라미터를 받는 페이지에 대해서 라우팅을 걸어줬어요. get 파라미터를 받는 컴포넌트에 대한 라우팅. 자, 그럼 이제 페이지가 두 개가 생겼는데요. 일단 이렇게 둘 다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고요. 링크를 클릭하면은 이렇게 변수가 전달이 되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그 변수를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받아줘야 돼요. 자, 그럼 이제부터 본 게임이죠. 자, 추가적인 패키지가 필요한데요. 리액트 라우터 돔 2단원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패키지가 얘죠. 자, 리액트 라우터 돔 안에서 use location이라는 함수를 가져옵니다. 얘가 그 get 파라미터 추출 기능을 가져요. 자, 이 함수를 호출해서 리턴되는 값을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use location 함수 호출해서 리턴되는 값을요,
콘솔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 열어놓고요. 자, 새로 고침해서 한번 리셋한 다음에 컴퓨터 공학과라고 하면은 자, 유즈 로케이션이라고 해서 리턴된 항목을 보면은 자, 패스 네임에 주소가 들어있고요. 서치라고 하는 값 안에 이렇게 쿼리 스트링 문자열이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요청 데이터 확인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리턴 객체의 서치 프로퍼티를 로부터 이제 변수를 추출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쿼리 스트링 변수를 이제 제이슨 객체로 변환하는 거는 전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했었거든요. 쿼리 스트링 문자열을 제이슨 객체로 변환하는 거는 이전 자바스크립트 수업에서 한번 했었어요. 어떤 과정이었냐면은 자바스크립트 안에 있는 URL 서치 파람스라고 하는 클래스한테 쿼리 스트링을 전달하고요. 여기서 리턴되는 거를 object.from entries라고 하는 메서드한테 던져주면은 제이슨으로 변환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라미터 처리 결과를 확인을 해보면 자, 홈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로 고침하고요. 자, 파라미터 처리 결과를 확인하면은 URL에 id는 101, mst는 hello라고 변환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제이슨 객체로 지금 바뀌어 있죠. 그러면 이제 얘를 조금 전에 파람스라고 하는 객체로 만들었으니까 파람스.id, 파람스.msg 이렇게 처리하면 됩니다. 한 페이지에서 get 파라미터에 따라 다르게 표현할 데이터를 준비할게요. 이 id 값에 따라서 101, 102, dname과 log이라는 변수를 갖고 있는 거고요. 실전에서는 이 제이슨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백엔드한테 받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 백엔드를 여기에 접목하기에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일단 변수를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department.list 를 가지고요. 아이템을 가지고요. department list.item을 가지고요. id 값이 일치하는 거를 골라낼게요. department list.item 배열이죠. .find 자, 이렇게 하면은 요 v가 아이템의 원소 하나하나가 되고요. 얘가 v가 돼요. 여기서 if v.id와 params.id가 일치할 때 return true를 리턴하면 요 params에 들어있는 id 값이 102다. 그러면 일단 얘는 패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이 돼서 true가 리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시점의 v 값을 find 함수가 리턴합니다.
true를 리턴하는 시점에 v를 find 메서드가 반환합니다. 이거를 받아주면 돼요. 이렇게요. 자, 주석을 잠깐 위로 옮길게요. 주어진 데이터 디파트먼트 리스트에서 쿼리 스트링 변수의 id와 일치하는 항목 찾기예요. 자, 보통 주어진 조건이 참일 때 true를 리턴하는 이런 식의 코드는 그냥 이 조건값 자체를 리턴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이 if문을 추격해 보면은 리턴 하고서 그냥 조건값을 리턴해 주면 돼요. 그러면은 화살표 함수 안에서 리턴문 하나밖에 없으니까 코드가 한 번 더 추격이 되겠죠? 이렇게요. 리액트에 이런 식의 코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만약에 디파트먼트 아이템이 없다면 여기서 먼저 리턴을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요청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액트가 함수잖아요. 각각의 화면 조각별로 함수로 구동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여기서 먼저 리턴을 해버리면 함수가 중단되니까 밑에는 실행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디파트먼트 아이템에 있는 항목을 출력하는 걸로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렇게 짜면은 하나의 화면이 변수에 따라서 다른 데이터를 보여주는 게 가능해져요. 리액트가 이런 식의 UI 구현이 굉장히 쉬워서 생 자바스크립트라는 것보다 훨씬 쉬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리액트로 만들면은 실제 이 구조에 적응만 하시면 HTML 작업을 좀 많이 덜어낼 수가 있어요. 자, 한 가지를 내용을 더 살펴볼 거예요. URL에 변수를 전달하는 방법이 쿼리 스트링 방식이 있었고요. http 한 다음에 주소가 이렇게 있으면 물음표 찍고 id는 101 and msg는 hello 이런 식으로 변수를 보내는데 이 방식의 단점은 변수 이름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변수를 전달하는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이름이 명확하게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름이 그대로 노출된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갖는 사용자가 값을 변조시키기가 수월합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URL에 변수를 보내는데 물음표 대신에 변수 이름을 빼고요, 값만 보내는 거예요. 101/hello 이렇게요. 이거는 이제 패스 파라미터라고 불러요. 패스가 경로를 뜻하니까요. 요 방식은요, 이 위치가 고정이에요. 사전에 몇 번째 슬래시 다음에 오는 값이 어떤 변수이다라고 사전에 약속을 해놓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패스 파라미터를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디파트먼트 패스. 여기도 index.js 넣을게요. 자, 마찬가지로 페이지 구성에 필요한 기본 구조 준비하겠습니다. return
div 하나 넣고 h1 태그로 디파트먼트 패스라고 한 다음에 요 함수를 내보내기를 해줘야죠. 자, 그럼 다시 app.js로 가서 라우팅을 걸게요. 자, 디파트먼트 패스라는 항목 가져왔고요. 자, 8-1이죠. 패스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링크입니다. 변수 이름이 사라지고요. 마치 폴더인 것처럼 변수를 보내요. 자, 그럼 패스 파라미터를 갖는 경우는 라우팅을 어떻게 하냐? 라우팅 방법이 조금 달라요. 자, 패스 파라미터는 URL 형식의 변수의 위치와 이름을 콜론을 사용해서 지정해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이 자리에 오는 단어는 id라는 이름의 변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도 msg라는 이름의 변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일단 페이지가 들어가는 건 봤고요. 그러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제 이 디파트먼트 패스에서도 패스 파라미터를 받는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패스 파라미터 추출은 use 라우터, 리액트 라우터 도만에서 use params-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얘는 아까보다 좀 더 수월해요. use params라고 호출하면은 패스 파라미터를 바로 JSON으로 변환해서 갖고 와요. 쿼리 스트링은 우리가 JSON으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했지만 얘는 그냥 바로 들어갑니다. 자, 데이터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모두 스트링이에요. 자, 데이터 타입 확인해 보면은 전부 스트링이죠. get 처리했을 때도 같이 한번 보면은요. 네. get 파라미터 처리에도 같은 코드를 넣어보면 여기서도 전부 다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URL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는 그 형태가 어떻건 간에 무조건 문자열이라는 거예요. 자, 파라미터 안에 있는 변수들 추출했으니까요. 아까랑 마찬가지로 데이터에서 그냥 변수값 추출할게요. 자, 앞에서 했었던 코드 다시 재사용할 건데요. 그래도 예의상 변수 내용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나머지 처리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화면 쪽에 추출된 결과 출력을 해보면 전자공학과 기계공학과 이게 실제로는 한 페이지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어떤 걸 떠올리시면 되냐면은 쇼핑몰 같은 데 가면 상품 상세 페이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상세 페이지를 페이지 만드는 사람이 일일이 다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페이지만 만들어요. 그 페이지의 상품 정보를 파라미터로 전달을 해서 사전에 이제 내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제 파싱해서 보여주는 거지 매번 그렇게 파일을 다 만들진 않습니다.
자, 요거 패킹해서 전달해 드릴게요.